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은 땅 밑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흐릿하게 잠긴 목소리였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덤에서 울리는 목소리처럼 들렸다. 에드몽은 저도 모르게 머리칼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은 채 뒤로 물러섰다. 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 4, 5년 동안 간수 이외의 사람의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간수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떡갈나무의 문에 덧붙여진 살아있는 문이었다. 철격자 위에 첨부된 살 덩어리의 격자였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고 단테스는 소리 질렀다. 지금 말씀을 하신 분, 당신의 목소리는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말씀을 계속해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요? 하고 그 목소리가 물었다. 불행한 수인입니다. 하고 단테스는 즉시 대답했다. 어느 나라 사람이요? 프랑스인입니다. 이름은 에드몽 단테스. 직업은 선원입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들어왔소? 1815년 2월 28일부터입니다. 무슨 죄로 들어왔소?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고발당했소? 황제 폐하의 귀한 음모를 도모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황제 폐하의 귀한이라고? 그럼 황제 폐하는 이미 제2에 계시지 않단 말이오? 1814년 퐁텐블로에서 퇴위하시어 엘바섬으로 유배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다니 대체 언제부터 이곳에 갇힌 겁니까? 1811년부터요. 단테스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보다 4년이나 먼저 투옥된 것이다. 좋아요. 이제 더 이상 파지 않아도 좋아요. 하고 목소리가 매우 빠르게 말했다. 다만 당신이 판 구멍이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시오. 지면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그 구멍을 어떻게 숨겨놓았지요? 제 침대 뒤에 숨겨놓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옥된 뒤 침대를 옮기려고 들어온 적이 있소?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당신의 방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지요? 복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도는 안뜰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오,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단테스는 소리 질렀다. 나는 착오를 했던 거요. 도면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던 거요. 컴퍼스의 착오로 허사가 되고 만 거요. 내 설계도에서 생긴 선 하나의 착오가 실제로는 5m가량이나 틀리고 만 거요. 나는 당신이 파고 있는 벽을 감쪽같이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오. 그럼 바다로 나가시려 한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소. 만일 거기에 성공하면요?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겠지. 그렇게 하면 이 이프성 근처의 어느 섬, 예컨대 돔섬이라든가 티브랑섬 또는 해안에 닿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되면 나는 살아나는 거요. 거기까지 헤엄쳐 갈 수 있었을까요? 하느님이 힘을 주셨을 거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제는 모든 것이 틀려버렸소.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소. 조심해서 구멍을 메워요. 이제 일은 중지하고 더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통지를 기다려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27호요. 당신은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고 단테스는 물었다. 에드몽은 쓴 웃음 같은 것이 천장을 뚫고 자기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오, 저는 선량한 기독교도입니다. 하고 그는 소리질렀다.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저 간수들에게 털끝만치라도 이 사실을 내비칠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죽고 말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저에게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으므로 벽에 머리를 부딪고 죽고 말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시게 되겠지요. 당신은 몇 살이요? 목소리를 들으니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저는 제 나이를 모릅니다. 이곳에 들어온 뒤로는 세월을 헤아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알고 있는 것은 1815년 2월 28일 제가 체포된 날에 만 19살이 되려던 참이라는 것뿐입니다. 아직 26도 안 되었군 하고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그렇지. 그 나이에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아직 없는 법이지. 오, 그렇습니다. 맹세합니다. 하고 단테스는 되풀이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신할 정도라면 저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잘 얘기해 주었소. 나에게 부탁한다고 잘 말해 주었소. 실은 나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당신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있었던 거요. 하지만 당신의 나이를 알고 안심했소. 내가 당신에게로 갈 때까지 기다려 주시오. 그것은 언제쯤이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를 봐야만 해요. 내가 신호를 보낼 테니 기다려 주시오. 하지만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외톨박이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당신께서 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가도 좋을까요? 함께 도망을 칩시다. 만일 도망을 칠 수가 없다면 함께 이야기를 합시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시겠지요? 나는 이 세상에서 고독한 사람이요. 그렇다면 저를 사랑해 주세요. 만일 당신이 젊은 분이라면 저는 당신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늙으신 분이라면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만일 아직도 살아계시다면 70살이 되셨을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메르세데스라는 아가씨밖에는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저를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가씨 쪽은 지금도 저를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처럼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좋아요. 하고 수인은 말했다. 그럼 내일 다시. 이 짤막한 말은 단테스를 안심시키는 어조로 말해졌다. 그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여 일어서서는 벽에서 뜯어낸 파편을 지금까지와 똑같이 신중하게 처분하고 침대를 벽에다 밀어붙였다. 이때부터 단테스는 행복한 기분에 잠길 수가 있었다. 이제는 확실하게 혼자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아마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설사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인으로 남더라도 한 사람의 동료가 있는 것이다. 갇힌 신세의 고달픔도 둘이서 나누어 가지면
절반으로 줄 것이다. 둘이서 함께 탄식하는 것은 거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둘이서 함께 기도하면 거의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루 종일 단테스는 기쁨으로 가슴 설레면서 감옥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때때로 이 기쁨은 그의 가슴을 매게 했다. 그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면서 침대 위에 걸터 앉았다. 복도에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그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자기가 전혀 모르는, 그러나 이미 친구처럼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격리당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한두 번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그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만일 간수가 침대를 벽에서 끌어내어 구멍을 찾기 위해 몸을 굽히기라도 한다면 물병이 놓여있던 바닥돌로 머리를 깨 부수리라고. 그런 짓을 하면 사형에 처해지리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저 신비로운 소리가 그를 삶으로 되돌이켜준 그 순간까지 권태와 절망 때문에 죽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녁 때 간수가 찾아왔다. 단테스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는 편이 미완성의 구멍을 지키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그는 이 귀찮은 방문자를 이상한 눈초리로 본 모양이었다. 간수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아니, 또 정신이 이상해졌나? 단테스는 대꾸하지 않았다. 감동이 목소리에 나타나 본심을 간파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간수는 고개를 저으면서 나가버렸다. 밤이 되자 단테스는 이웃 사나이가 침묵과 어둠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하러 찾아와 주리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빗나갔다. 밤은 깊어갔으나 어떤 소리도 그의 격렬한 기대에 보답해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간수의 아침 순찰이 끝난 뒤 그가 침대를 벽에서 끌어낸 순간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똑똑똑 3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서둘러 무릎을 꿇었다. 당신인가요?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접니다. 간수는 이제 다녀갔소? 하고 목소리가 물었다. 네. 하고 단테스는 대답했다. 이제는 밤이 되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12시간의 자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되겠소? 하고 목소리가 말했다. 네, 어서요. 지금 당장 시작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반쯤 구멍 안으로 들어간 단테스가 두 손을 짚고 있는 근처의 흙이 순식간에 그의 몸뚱이 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뒤로 몸을 뺐다. 그러자 그때 무너진 흙이나 돌덩어리가 그가 판 구멍 밑에 빠끔히 입을 벌리고 있는 구멍으로 와르르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때 이 어둡고 깊이조차 알 수 없는 구멍의 밑바닥에서 머리가, 어깨가, 그리고 마침내는 인간 전체의 모습이 꽤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였다. 단테스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이 새로운 친구의 팔을 끌어안고 이 감옥에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는 빛에 그 전신을 비추어 보려고 창문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몸집이 작은 사나이였다. 머리카락은 늙어서라기보다는 차라리 고생 때문에 하얗게 휘어 있었다. 회색의 두꺼운 눈썹 밑에 날카로운 눈이 숨겨져 있고 아직도 검은 수염이 가슴께까지 늘어뜨려져 있었다.
깊은 주름이 새겨진 홀쭉한 얼굴과 특징이 있는 다부진 표정은 이 사나이가 육체의 힘보다도 정신력을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마는 흠뻑 땀에 젖어 있었다. 옷은 처음에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그의 동작에 어딘가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은 오랜 감옥 생활 때문에 까칠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좀 더 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적어도 65살쯤은 되었을 것 같았다. 그는 청년의 정열적인 감정의 노출을 그야말로 반가운 듯이 받아들였다. 그의 얼어붙은 영혼은 이 뜨거운 영혼에 접하여 순간 따뜻해지고 용해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제2의 감옥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절망은 꽤 컸으나 청년의 성의를 따뜻한 마음으로 고마워했다. 우선 처음에 하고 그는 말했다. 내가 통해온 길을 당신네 간수들이 눈에서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하네. 이제부터 우리가 무사히 지낼 수 있을지 어떨지는 지금까지의 일을 들통나지 않게 하는 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구멍을 향해 몸을 수그리고 꽤 무거운데도 쉽게 돌을 들어올려 그것을 구멍에 다시 끼웠다. 이 돌은 꽤 난폭하게 뽑아졌군 하고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연장이 없었구먼. 그럼 영감님은? 하고 단테스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그것을 가지고 계셨나요? 내가 몇 가지 만들었지. 줄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것은 뭐든지 있어. 끌, 집게, 지뢰. 참을성 있게 연구해서 만드신 그것들을 구경하고 싶군요.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자, 우선 이것이 끌이라네. 그러면서 그는 너도 밤나무의 조각으로 손잡이를 만든 단단하고 날카로운 날을 가진 끌을 보여주었다.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침대에 붙어있는 물림새로 만들었지. 이 연장으로 여기까지 오는 길을 팠지. 15m쯤 될걸. 15m라고요? 하고 단테스는 겁먹은 듯한 소리를 질렀다. 낮은 소리로 말해야지. 좀 더 목소리를 낮추어서. 감옥의 문간에서 엿듣는 일은 흔히 있으니까. 하지만 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돼. 이곳까지 15m를 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네. 그게 대략 내 방과 젊은이의 방 사이의 거리라네. 다만 비례를 측량할 기하학의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곡선의 계산을 잘못하고 말았지. 13m의 타원으로 해야 하는 건데 15m의 타원으로 하고 말았거든.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외벽까지 나가서 그 벽에 구멍을 뚫고 바다로 뛰어들 생각이었어. 나는 젊은이의 방이 향하고 있는 복도 밑을 지나지 않고 그 복도를 따라서 온 셈이지. 내 일은 이것으로 끝장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도는 파수병이 많이 있는 안뜰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게 틀림없습니다.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하지만 이 복도는 제 방의 하나의 면을 끼고 있을 뿐입니다. 제 방에는 4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건 확실히 그래. 하지만 우선 첫째로 바위가 벽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면이 있어. 이 바위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연장을 갖춘 10명의 갱부가 10년은 작업을 해야 할 걸세. 다른 하나의 면은 형무소장의 방의 토대와 등을 맞대고 있을 걸세. 그러면 지하의 창고로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자물쇠가 잠겨 있지. 거기에서 우리는 붙잡히고 말 걸세. 그런데 또 하나의 마지막 면은 가만히 있자.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그 벽에는 총알 같은 채광창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광선이 스며들게 되어 있었다. 이 채광용 구멍은 앞으로 나감에 따라 점점 좁아져 있고 그 끝은 어린애도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좁은 데다 석줄로 된 철격자가 달려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 아무리 의심이 많은 간수라도 수인이 이곳을 통해 탈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여지는 없었다. 노인은 이러한 의문을 설명하면서 탁자를 창 밑으로 가지고 갔다. 이 탁자 위에 올라타게 하고 그는 단테스에게 말했다. 단테스는 그가 이르는 대로 탁자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동료의 뜻을 짐작하고는 벽에다 등을 기대고 그에게로 두 손을 내밀었다. 자기 방의 번호는 말했지만 단테스는 아직 그 진짜 이름도 모르는 이 사나이는 나이에 걸맞지 않는 잽싼 동작으로 마치 고양이나 도마뱀처럼 날렵하게 우선 탁자에서 단테스의 손 위로, 손 위에서 다시 어깨 위로 뛰어 올랐다. 감옥의 천장은 서 있을 여유가 없었으므로 그는 몸을 둘러 꺾고 제1렬의 철격자로 고개를 내밀었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가 있었다. 잠시 뒤에 그는 급히 고개를 움츠렸다. 오, 이럴 것이라고 짐작을 했었지. 그러고서 그는 단테스의 몸을 따라 탁자 위로 미끄러져 내리고 그런 다음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이럴 것이라니 어떤 것인데요? 하고 단테스도 그의 옆으로 뛰어내리며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노인은 뭔가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렇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래, 젊은이의 감옥은 그 네 번째 면이 바깥 복도를 향하고 있어. 수뇌로 같은 것이어서 수뇌하는 자가 지나다니고 보초가 서 있어. 확실한가요? 방금 병사들이 모자와 총끝이 보였어. 들키면 곤란해서 급히 머리를 움츠렸지만. 그래서요?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알고 있겠지만 젊은이의 감옥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요? 하고 단테스는 다그쳐 묻듯이 말을 계속했다. 아, 하고 늙은 수인은 말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에 달려있어. 노인의 표정에는 깊은 체념의 빛이 떠올랐다. 단테스는 그토록 오래전부터 바라고 있던 일을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체념하는 이 노인을 감탄 섞인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이렇게 된 이상 영감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단테스는 물었다. 아, 그래? 좋지. 자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도 자네가 거기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 영감님은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저를 지탱해 주시는 분입니다. 영감님은 저에게는 강자 중의 강자처럼 생각됩니다. 노인은 슬픈 듯이 미소 지었다. 나는 파리아 신부라는 사람이라네. 하고 노인은 말했다. 나는 1811년부터 보다시피 이 이프성의 수인이 되어 있지. 하지만 그보다도 3년 전부터 페네스토렐레의 성체에 갇혀 있었다네. 1811년에 피에몽테에서 프랑스로 이송되었지. 그 무렵 나는 진작부터 나폴레옹 황제의 뜻대로 되어 있던 운명이 그에게 아들을 주고 요람 속의 그 아들이 로마 왕이 될 것으로 알았지. 앞서 자네가 말한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4년 뒤에 거상이 쓰러졌단 말이지.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는 것은 누구지? 나폴레옹 2세인가? 아닙니다. 루이 18세입니다. 루이 18세라고? 루이 16세의 동생이로군. 하느님의 뜻은 정말 신비롭군. 앞서 올려 세웠던 자를 끌어내리고 앞서 끌어내렸던 자를 다시 올려 세우니 하느님의 뜻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한순간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잊고 세계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는 이 노인을 단테스는 찬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지, 그래 하고 노인은 말을 계속했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지. 찰스 1세 다음에는 크롬웰이 나왔어. 크롬웰 다음에는 찰스 2세가 나오고 제임스 2세 다음에는 아마 그 사위나 친척 또는 오렌지공이 나오게 되겠지. 또 주 총독이 왕이 되는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민중에 대한 새로운 양보가 발표되지. 그리고 헌법, 이어서 자유가 부여되고 여보게 젊은이, 젊은이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테지. 하고 그는 단테스 쪽을 돌아보며 그야말로 예언자적인 깊고 빛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젊은이는 아직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나이라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걸세. 그렇겠지요. 만일 여기에서 나갈 수만 있다면요. 그래, 맞아. 하고 파리아 신부는 말했다. 우리는 참 수인이었지. 나는 내가 수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어. 내 눈은 나를 가둬놓고 있는 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자유로운 몸인 것 같이 생각되거든. 그런데 어쩌다가 유폐당하는 신세가 되셨지요? 나 말인가? 그것은 나폴레옹이 1811년에 실현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계획을 내가 1807년에 꿈꾸었기 때문이지. 마치 저 마키아벨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이탈리아를 약소 전제왕국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있던 저 군소왕국의 한가운데 탄탄한 일대 제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지. 그러나 나는 관을 쓴 어리석은 자를 내 체잘의 보르자라고 생각하고 말았지. 이 사나이는 나를 이해하는 척하고 나를 교묘하게 배반하고 말았거든. 내가 품고 있던 계획은 또 알렉산드르 6세나 클레멘스 7세의 계획이기도 했지. 이러한 계획은 항상 실패하기 마련이라네. 왜냐하면 그들이 하려다가 실패했고 나폴레옹조차도 이룩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탈리아는 저주를 받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노인은 고개를 떨구었다. 단테스는 한 사나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는 나폴레옹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와 얘기를 나누어 보기도 해서 알고 있었으나 클레멘스나 알렉산드르 6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단테스의 생각은 그의 방에 찾아오는 간수의 의견, 즉 이프성에 있는 사람 전체의 의견과 일치하는 듯 했다. 그래서 물었다. 영감님은 저 환자로 알려진 신부님 아니십니까? 미치광이로 알려진 하고 젊은이는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하고 단테스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니 그렇다고 하고 파리아 신부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미치광이로 통하고 있어. 나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감옥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재미있게 해 주었지. 장차 이러한 희망도 없는 고통의 집에 작은 어린애들이 오기라도 하면 나는 그들을 즐겁게 놀게 해줄 걸세. 단테스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럼 도망칠 계획은 중지하셨습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해. 하느님이 원치 않는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에게 도전하는 일이야. 어째서 그렇게 낙심하시지요? 단 한 번의 시도로 성공하려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너무나도 방자한 희망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신 것처럼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실 수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알고나 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연장을 만드는 데만도 4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나? 2년 동안이나 화강암처럼 딱딱한 흙을 긁어내고 파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처음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돌을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될 때 며칠 동안이나 이 거대한 작업에 달라붙어서 때로는 밤에 돌 그 자체인 것처럼 굳어진 묵은 시멘트를 겨우 1인치 사방 뜯어낼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자네는 알고 있나? 그리고 그 흙이나 돌을 감추기 위해 계단 천장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복도 같은 것을 만들어 파낸 것을 차례로 거기에 묻었다는 것을 알고 있나? 그래서 오늘에는 벌써 그 복도도 꽉 차버려서 한 줌의 모래도 이제는 어디에 감추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가? 내 작업도 겨우 끝이 나서 이것이 내 작업을 완성하는 힘의 한계라고 느낀 순간에 하느님은 그 목적을 멀리 비켜놓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인지 내가 모를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버리셨단 말이네. 그것을 자네는 알고 있나? 아, 나는 자네에게 말하겠네. 되풀이해서 말하겠네. 나는 이제부터 나를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네. 하느님의 뜻은 내 자유를 영원히 나에게 돌려주려고 하시지를 않으니까 말일세. 단테스는 고개를 숙였다. 동료를 얻었다는 기쁨이 탈주를 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 수인에 대한 동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리아 신부는 에드몽의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단테스는 그냥 선체로 있었다. 청년은 지금까지 한 번도 탈주를 생각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미리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그것을 해보려는 생각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해버리고 마는 일이 있는 법이다. 지하를 15m나 파고 그러한 작업에 3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설사 그것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도달하는 곳은 바다 위에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이다. 다행히 보초의 총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15m, 20m, 어쩌면 30m나 되는 곳에서 뛰어내리면 바위에 머리를 부딪고 죽고 말 것이다. 또 설사 그러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바다 위를 4킬로나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체념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단테스가 이 체념을 하마터면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뻔했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청년은 지금 저토록 놀라운 정력으로 생명에 매달려서 필사적인 결의 본보기를 보여준 노인을 보며 반성했다. 그리고 자기의 용기를 저울질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해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이 시도한 것이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를 먹고 자기보다도 약하고 그리고 자기보다도 재주 없는 사람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참을성 있게 해낸 덕분에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연장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공사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실패로 끝나기는 했다. 그러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은 그러한 일을 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단테스로서도 하지 못할 까닭이 없었다. 파리아가 15m를 팔 때 자기는 30m를 팔 수 있을 것이다. 50살도 넘어서 파리아가 이 작업에 3년을 소비했다면 파리아의 나이의 절반인 자기는 6년을 소비해도 좋을 것이다. 신부이며 학자이며 교회의 사람인 파리아조차도 이프성에서 돔섬, 라토노섬 혹은 루메르 섬까지 헤엄치는 위험을 무릅쓰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선원인 에드몽, 자주 해저의 산호를 따러 가곤 했던 대담한 잠수부인 자기가 4킬로 정도 헤엄치는 일을 어찌 주저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4킬로를 헤엄치는데 몇 시간이나 걸릴까? 1시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한 번도 기슭에 올라가지 않고 몇 시간이나 바다에 있었던 경험이 있지 않은가? 아니. 단테스는 시범자에 의해 용기만 불어 넣어지면 되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은 또는 할 수 있었던 일은 단테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신부님이 찾고 계셨던 것을 알아냈어요. 하고 그는 노인에게 말했다. 파리아 신부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젊은이가? 하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쳐들었는데 그 모습은 만일 단테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절망은 곧 사라지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젊은이가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지? 신부님이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판 구멍은 바깥 복도와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겠지요? 그래, 맞아. 그렇다면 그 사이는 15걸음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겠지요? 기껏 그 정도겠지. 바로 그겁니다. 구멍 중간께에 십자가의 팔처럼 횡혈을 하나 팝시다. 이번에야말로 계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바깥 복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수병을 죽이고 도망을 칩시다. 이 계획이 성공하는 데는 용기와 힘만 있으면 됩니다. 신부님에게는 용기가 있고 저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참을성이 강한 데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까지도 없습니다. 신부님은 실제로 증거를 보여주셨고 저도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하고 신부가 제지했다. 젊은이는 내 용기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힘을 무엇에 쓰려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참을성이 강한 데 대해서 말하면 아침이 되면 밤의 일을 계속하고 밤이 되면 낮의 일을 계속했으니까 꽤 인내력이 강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젊은이, 이 말을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죄가 없는, 따라서 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느님에게 봉사하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하고 단테스는 물었다. 사태가 전과 달라졌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를 만나신 뒤에 신부님 자신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닐세. 다만 나는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단 말이네. 지금까지 나는 물건밖에 상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었네. 그런데 지금 젊은이는 나더러 인간을 상대하라고 말했어. 나는 벽에 구멍을 뚫거나 층계를 깨뜨릴 수는 있었어. 하지만 사람의 가슴에 구멍을 뚫거나 인간의 존재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단 말일세. 단테스는 잠깐 놀라는 몸짓을 했다. 뭐라고요? 하고 그는 말했다.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다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써서 주저하시는 겁니까? 그럼 젊은이 자신은? 하고 파리아 신부는 말했다.
어째서 어느 날 밤 테이블 다리로 간수를 때려 죽이고 그 옷을 벗겨 입고 도망을 치려고 하지 않았지? 그런 것은 미처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단테스는 말했다. 그건 젊은이가 그런 범죄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고 노인은 말했다. 왜냐하면 지극히 단순한 해도 무방한 일이라도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욕구는 해도 괜찮은 일의 선을 넘지 않게끔 우리에게 주의를 일깨워주거든. 선천적으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는 호랑이는 그런 것이 성질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의 계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후각으로 먹이가 바로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되지. 그러면 호랑이는 곧 먹이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덮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이것이 호랑이의 본능이고 호랑이는 거기에 따르지. 하지만 인간은 그와는 반대로 피를 싫어하거든. 살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의 법도가 아니야. 자연의 법칙이지. 단테스는 황송했다. 그것은 실상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머릿속을, 아니 머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을 꿰뚫고 지나간 생각을 설명해 준 것이었다. 인간의 생각에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고 파리아 신부는 계속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온 지 이럭저럭 12년이나 되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있었던 유명한 탈옥 사건을 곰곰이 되새겨보았지. 그런데 탈옥에 성공한 예는 극히 드물거든. 결과가 좋은 탈옥, 성공한 탈옥은 치밀하게 계획되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준비된 것 뿐이라네. 보포르 공이 방센네의 성에서 탈주한 것도 그렇고 듀비코바 신부가 에베크의 요새에서, 라튀드가 바스티유 감옥에서 탈주한 것도 모두 그러한 예이지. 그리고 또 재수가 좋았던 경우도 있더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탈주이지. 기회를 기다리자고. 나를 믿어주게. 그리고 그 기회가 오면 즉시 그것을 이용하세. 신부님은 기다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단테스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저 장기간에 걸친 공사는 신부님에게 끊임없는 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의 기분을 달래주는 저 공사를 하시지 않을 때도 희망이 신부님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하고 신부는 말했다. 나는 그것만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세. 그럼 무엇을 또 하고 계셨는가요? 글을 쓰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지. 그럼 종이나 펜, 그리고 잉크를 간수들에게서 얻었나요? 아니, 하고 신부는 말했다. 내가 만들었지. 종이나 펜, 그리고 잉크를 신부님이 만드셨다고요? 하고 단테스는 소리 질렀다. 그렇다니까. 단테스는 감탄의 눈을 부릅뜨고 이 늙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직도 상대방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파리아 신부는 상대방이 아직도 약간은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젊은이가 내 방에 오면 하고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보여주지. 내가 평생 동안에 한 사색, 탐구, 성찰의 결과이지. 로마의 콜로세움 그늘이나 베네치아의 상 마르코 사원의 기둥 밑 또는 피렌체의 아르노 강변 등에서 명상한 것을 이 이프성의 사방의 벽에 둘러싸여서 간수들로부터 그것을 완성할 여가를 얻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지. 그것은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통일 군주국의 가능성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지. 아마
사절판의 큰 책이 될 걸세. 그래, 그것을 실제로 쓰셨단 말입니까? 2장의 셔츠 위에 썼지. 나는 천을 양피지처럼 매끄럽고 평평하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거든. 그럼 신부님은 화학자신가요? 조금은. 나는 라부아지에를 잘 알고 있었지. 카바니스와도 교제가 있었고. 하지만 그런 책을 쓰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연구도 하셔야 했을 텐데요. 그런 책을 가지고 계셨나요? 로마에서는 내 서재에 5,000권 가량의 책을 가지고 있었지. 그것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은 덕분에 올바르게 선택된 150권의 책만 있으면 그것을 통해 인간 지식의 완전한 요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인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지. 나는 3년 동안을 이 150권의 책을 되풀이해서 읽는 데에 소비했거든. 그래서 체포되었을 때는 그것들을 거의 암기하고 있었어. 감옥 안에서도 조금만 기억력을 발동시키면 그것을 전부 생각해낼 수가 있었지.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투키디데스, 크세노폰, 플루타쿠, 티투스 리비우스, 타키투스, 스트라다, 조르난데스, 단테, 몽테뉴, 셰익스피어, 스피노자, 마키아벨리, 보시에 등을 젊은이에게 암송해 보일 수가 있을 걸세. 내가 지금 든 것은 가장 중요한 몇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야. 그럼 여러 나라 말을 하실 줄 아는군요. 나는 현대의 5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말일세. 또 고대 그리스어의 힘을 빌어서 현대 그리스어도 이해하지. 다만 그리스어는 말은 잘 못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네.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고 단테스가 말했다. 그렇다니까. 나는 우선 내가 알고 있는 글자의 단어집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짜 맞추고 여러 가지로 취합해서 이럭저럭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 나는 거의 1,000단어쯤 알고 있지. 사전에는 1만어쯤 수록돼 있지만 내게 필요한 것은 1,000어 정도이지. 남을 납득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킬 정도는 되겠지.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점점 더 놀란 에드몽에게는 이 이상한 노인의 재능이 거의 초인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람에게서 무언가 모자라는 것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부님에게 펜을 주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방대한 책을 쓰실 수 있었지요? 나는 기막히게 멋진 펜을 만들었지. 만일 무엇을 재료로 해서 만들었는가를 알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펜보다도 더 신기해하고 소중히 여기겠지. 채식일에 이따금 나오는 저 큰 대구 대가리의 연골로 만들었다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이 오는 것을 언제나 큰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 펜의 여분이 늘어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게다가 역사적인 저작은 솔직히 고백하네만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즐거운 작업이라네. 과거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현재를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역사 속을 거닐고 있노라면 자기가 수인이라는 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잉크는요?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무엇으로 잉크를 만드셨지요? 내 감옥에는 전에는 난로가 있었다네.
하고 파리아 신부가 말했다. 이 난로는 아마 내가 오기 얼마 전에 폐쇄된 것이 틀림없어. 하지만 오랫동안 불을 떼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는 완전히 검댕이로 뒤덮여 있었어. 이 검댕이를 일요일마다 배급받는 포도주 안에서 녹였지. 그러자 기막힌 잉크가 되더군.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대목은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서 피로 쓴 것이지만 말이야. 언제 그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단테스가 물었다. 젊은이가 원하는 때 하고 파리아 신부는 대답했다. 오, 그럼 지금 곧 보여주세요 하고 청년은 소리 질렀다. 그럼 나를 따라와요 하고 신부는 말했다. 그리고 노인은 지하의 굴 속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었다. 단테스도 그 뒤를 따랐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